예를 들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제부터 나오는 얘기들이 이 문법책으로 말하면 이만큼이야, 이만큼. 여기에 해당되는. 이게 지금 근데 이제 이거를 종전의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하려고 달려들면 이건 거의 불가능이다. 이제 그 이유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아시게 될 건데 오늘부터 이제 배우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느낌을 좀 가지고 계시고 이해를 하셔야 히브리어를 해석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제 계속, 그러니까 결국은 번역문을 다시 되짚어 읽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샤마임 베 엣 하아레츠 이렇단 말이에요. 열심히 공부했죠. 뭐 동사 배우고 뭐 하고 다 에트도 배우고 뭐 하는데 그러고 나서 다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뭐 하려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냔 말이에요. 한국말로 다 돼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라도 하나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에서는 찾을 수 없는 어떤 그 느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히브리어 동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지난번에 한 우리가 그 연계형과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계속 잘 이제 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히브리어적인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부터 하게 될 동사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 내용의 특징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엔 조금 여러분이 오히려 양이 많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계속 뭔가 이제 뭘 하긴 하는데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전체를 보고 계속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쭉 이렇게 일단 정리가 된 상태에서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우선은 이제 나눠드린 자료를 좀 참고하시면서 영어로 된 자료라 좀 낯선 부분이 있겠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용어들은 제가 이제 번역을 해드릴 테니까 히브리어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전체적인 느낌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133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동사의 개요에 대한 것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제 좀 보시기 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simple action 하면 이건 단순 동작 이렇게 되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노트를 좀 하세요. 그냥 이렇게 보는데 어렵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제 하더라도 제가 이제 좀 번역을 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intensive action 그러면 이것은 뭔가 강조형이라는 강조하는 동작. 자, 그 다음에 causative action 이거는 이제 원인에 해당되는 원인. 그리고 왼쪽에 active는 능동, passive는 수동. 그다음에 reflexive 하면은 이거는 재귀 이렇게 됩니다. 왜 영어로 된 자료를 자꾸 드리냐면 우리나라 그 교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딱 정리되어 있는 게 잘 없어요. 물론 이 안에 다 우리가 보는 교재에도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교재들 중에 이렇게 다 뒤져보면 나오는 하는데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 도표가 굉장히 심플하게 여러분이 쭉 요점을 볼 수 있게끔 잘 해놓은 거라 그래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오른쪽으로 3칸, 왼쪽으로 3칸, 그렇죠? 그래서 총 9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칼, 피엘, 히필, 니팔, 푸알, 호팔, 니팔, 히트파엘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 동사의 기본적인 줄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좀 이제 줄기라고 하는 그 위에 보면 빨간색으로 summary 해가지고 stem, meaning and transl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stem에 해당되는 겁니다. 줄기라고 생각해요. 줄기. 그러니까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 또 하고 다르고 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영어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를 그냥 그러니까 이걸 우리말에 해당되는 뭘 찾으려고 자꾸 그러면
어색해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히브리어 동사에는 종류가 7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왼쪽에 보면 그 아래 칸에 보면 이번에는 이제 왼쪽에 보면 칼, 니팔, 피엘, 푸알, 히필, 호팔, 히트파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거를 우선은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익힐 때 잘 익히시는 게 좋은데 처음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거를 좀 이렇게 자료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조금 더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고 싶거나 뭘 검색을 좀 해보고 싶은데 우리나라 언어로 된 자료가 잘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걸 좀 알고 계셔야 인터넷에 이렇게 쳤을 때 우리말로 치는 것보단 이제 이렇게 영어로 해야 뭐 검색이 돼도 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영어가 좀 익숙한 분들에 해당되겠지만 자, 이렇게 쓰고 이거는 우리말로 어떻게 읽냐면 칼 이렇게 읽습니다. 칼. 그러니까 의미 자체는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게 영어죠, 영어.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나중에 하고 그 간단하다, 단순하다 이런 의미예요. 칼, 가볍다 이런 뜻이에요. 제일 기본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칼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지금 전혀 히브리어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시고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또 학교에서 좀이라도 배워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걸로만 접근하시면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을 텐데 이제 문법 책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용어들이 막 뒤죽박죽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통일이 안 되면 같은 걸 얘기하는 건데 다른 걸 얘기하는 것처럼 돼서 이걸 정리를 안 해주면 굉장히 늘 새롭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좀 참고하려고 다른 책을 보면 거긴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향들이 이제 동사 쪽에 오면서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우선은 그냥 제가 알려드린 걸 가지고 기준을 잡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에서 하나씩 아 이게 그거랑 같은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 형태가 칼형이다라고 하는 걸 자꾸 듣게 됩니다. 한번 해서 칼형이라 가장 기본적인 형, 그러니까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올 거기 때문에 칼형, 칼동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리는 것은 칼이 아니라 이 칼에 해당되는 것을 칼로 이해하지 마시고 파알 이렇게 파알 똑같은 얘기예요. 이 동사가 칼형입니다. 파알형입니다. 하는 거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책에는 주로 칼형을 책에는 이걸 관습적으로 많이 써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파알이라고, 이 칼형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보면은 니프알 이렇게 되는데 자, 요거를 또 교과서에 보면 책에 보면 어떤 식으로 많이 돼 있냐면 니팔 요렇게 많이 합니다. 니팔 이렇게 되는데 니팔로 읽지 마시고 니프알로 니프알 니팔이 아니라 니프알이에요. 니프알. 이 여러분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훨씬 이게 수월합니다. 니팔이 아니라 물론 뭐 이거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야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요. 칼 대신에 뭐라고 읽으시라고요? 팔. 같은 얘기예요. 팔. 그 다음에 이건 니프알. 그 다음에 PL은 그냥 여기 한글만 쓸게요. PL은 똑같이 PL. 그 다음에 푸알은 푸알. 똑같이 푸알. 푸알로. 그 다음에 히프일. 자, 지금 요렇게 쓰죠? 히프일 하는데 이거를 보통 문법책에는 히필 이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 보시는 책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히필 하지 말고 히프일. 요렇게. 히필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히프일 이렇게 읽으세요. 히프일. 그 다음에 좀 응용하면 이것도 호팔 이렇게 많이 교재에 나옵니다. 호팔. 근데 호팔로 하지 말고 뭐겠어요? 호프알. 영특하십니다. 호프알. 그 다음에 마지막 히트파엘은 그냥 그대로 히트파엘. 그러니까 히브리어 동사가 크게 7종류가 있는데 7종류의 이름은 어떻게 된다? 요거를 외우시란 말이에요. 파알, 리프알, 피엘, 푸알, 히프일, 호프알, 히트파엘. 요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요런 거는 니팔, 피엘, 푸알, 히팔, 호파 이런 거는 이제 교재나 뭐 어떤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 찾다 보면은 요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는 이게 이거구나 이제 아시면 되는 거고, 한 가지만 신경 쓸 것은 칼형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할 때 뭐 그래서 이게 영어로 말하면 뭐 기본형, 과거형, 분사형, 부정사형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칼형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뭐로 이해하셔라? 파알형으로만 그렇게 고쳐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체계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이게 나중에 굉장히 힘들게 느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것만 이제 여러분이 한번 또 해볼까요? 팔, 니프알, 피엘, 푸알, 히프일, 호프알, 히트파엘. 물론 현지에 가서 이걸 들어보면 니프알 이렇게 안 하고 니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히필 이렇게 히프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발음 형태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은 요거를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걸 가지고 히브리어로 쓸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제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그 훈련만 하시면 돼요. 근데 뭐 그것도 여러분이 억지로 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된다면 우선 이제 그것만. 자, 그랬을 때 우선 요거는 좀 지워버리고 히브리어 동사를 어떻게, 그러니까 7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는데 7가지 종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원리가 이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이름 자체가 그 이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좀 이제 아주 뭐 이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영어식으로 말하면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do, did, don't 요렇게 읽는 것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물론 이거랑 달라요. 다르지만 do형이다, did형이다, don형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처럼 요 이름 자체가 그 동사의 형태를 결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랬을 때 파알이라고 하는 것, 니프알, 피엘, 푸알, 히프일, 호프알, 히트파엘은 다 동일한 어근에서부터 만들어진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를 제가 만들어 드렸나 모르겠는데, 그건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알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요렇게 페, 아인, 라메드 요거를 갖다가 이걸 가장 기본적인 어근의 세 기본적인 알파벳인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자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도움을 드리면 태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말로는 피읍 정도 되고 아인은 이응에 해당되는 거죠. 이응. 그 다음에 라메드는 리을에 해당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발음, 자음으로 생각하면 요 아이는 특별히 좀 신경 써도 요렇게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받침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요렇게 앞에 나오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파알이라고 하는 이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피읍, 그렇죠? 피읍에다 모음은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응이 있고 그 다음에 리을이 있죠. 이렇게
그죠? 자, 니프알도 보면은 니는 나중에 여기 보면 여기 있죠? 피읍, 이응, 리을 있죠? PL은 피읍, 이응, 리을. 피읍, 이응, 리을. 다 그렇게요. 피읍, 이응, 리을. 피읍, 이응, 리을. 히트, 피읍, 이응, 리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만 계속 바뀌고 있냐면 파알 같은 경우는 이 자음들이 다 지금 이 안에 자음을 분해해 보니까 피읍, 이응, 리을이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자음들이 어떤 모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파알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이제 지금은 이제 이 훈련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름 안에 답이 다 있어요. 파알 그러면 모음은 뭐예요? 아. 그렇죠? 그 다음에 PL이면 이에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푸알이면 우아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음이 피읍, 이응, 리을. 항상 히브리어는 동사가 이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세 개예요. 기본이 세 개인데 기본 세 개를 가지고서 이 자음이 피읍, 이응, 리을인데 이 피읍, 이응, 리을에 PL형을 만들어라. 그러면 P, 에 하고 요 이제 받침이 되는 거죠. P, 에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기역, 니은, 리을. 만약에 어떤 히브리어 어근이 기역, 니은, 리을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이거에 파알형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날. 예. 네. 그죠? 가날. 요거에 PL형을 한다면? 기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요걸 주고서 이제 이걸 만들어라 하면은 이제 쉬운데 이렇게 써 있는 걸 보고 이게 어떤 어근에서부터 나온 거냐 이거 판단하기가 이게 생각처럼 쉽진 않아요. 그거를 소위 말해서 문법 용어로 파싱을 한다 그러거든요. 분해하는 거야. 이게 뭐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훈련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훈련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누가 해준다? 그건 컴퓨터가 해주는 거예요. 딱 보면 나오니까 대신에 우리는 이 동사가 뭘 기준으로 하고 그것에 어떤 형태로 쓰였구나만 빨리 알면 돼요. 그럼 이게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거니까. 그 훈련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컴퓨터를 의존하다 보면 생각처럼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서 컴퓨터 도움을 받으면 훨씬 속도감이 붙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로 요거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선 파알, 니프알, PL, 푸알, 히프일, 호프알, 히트파일. 자, 이 의미를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뭔진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이 자음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 이제 이런 느낌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제 연습을 해 나가면서 그럼 이 어근에 있어서 파알의 의미가 뭐냐, 니프알의 의미가 뭐냐, PL, 푸알 이런 것의 의미가 뭐냐 이것만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뭐만 가르쳐 주니까 이게 어떤 동사의 PL형이다 이렇게만 밑에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원래 어근은 어떤 의미인데 이것의 PL형이라니까 어떤 의미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어떤 형태로든 왜곡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원래 의미가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대신에 여러분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다시 추적해서 알아내는 데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걸 다 외워가지고 접근하려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자, 우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걸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파알에서 밑에까지 시작.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많이들 이제 이해하냐면,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등잔대가 있죠. 이제 그걸 이제 메노라라고 부르는데, 그게 총 7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메노라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는 7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재밌게도 동사가 7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히브리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구조랄까요? 이것이 뭔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냥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많이 이해를 하냐면, 첫 번째 가장 기본되는 게 파알 동사죠. 파알. 해보세요. 파알. 파알과 관련 있는 요 가지로 쭉 반대로 가면 파알과 관련 있는 게 니프알이에요. 니프알. 요렇게. 그래서 이쪽까지 편에는 여기는 주로 능동, 여기는 수동, 요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그냥 이렇게 주르륵 해도 되지만, 요렇게 지금 여러분이 왔다 갔다 쓰면서 이해하시면 훨씬 의미를 기억하시기가 좋겠죠. 그러니까 파알이라고 하는 거에 수동형이 니프알이다. 그 다음에 PL의 수동형이 푸알. 그 다음에 히프일의 수동형이 호프알. 그 다음에 가운데 히트파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평상시에 팔, 니팔, PL, 푸알, 히프일, 호팔, 히트파엘. 예. 최소한 여러분이 이 정도 수거는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분해를 할 때, 예를 들면 위에 이제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거 작아가지고 일단은 여기 보면은 밑에 동, 칼, 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칼이라는 게 칼. 이거는 뭐로 읽으라? 팔로 읽어야 돼. 칼. 가장 기본적인 거 팔형으로. 제가 좀 여기 또 있죠? 동, 피. 여기 동, 피. 동사인데 피는 PL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PL 그러면 이거는 뭐 이 정도는 이게 느낌이 와야 그냥 운행하다라고 하는 단어로만 우리는 번역이 됐는데, 어쨌든 이 라하프라고 하는 단어를 이 낱말을 이 알파벳을 어근으로 해서 PL형이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운행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팔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뜻, 니팔 그건 무슨 뜻, PL, 푸알 이게 무슨 뜻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하시면 좋다. 근데 이것도 어쨌든 능동 수동의 관계니까, 그렇죠? 뭐만 이해하면 다른 게 좀 쉽게 돼요. 요것만 이해하면, 그렇죠? 이거는 그래도 좀 그냥 들어가는 거 수동형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부의 양을 좀 줄여가면서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최소한 뭐는 그래도 하고 있어야 된다. 요거 팔, 니팔, PL, 푸알, 히프일, 호팔, 히트팔. 이거는 그래도 하고 있어야. 근데 이것도 좀 자꾸 하다 보면 팔, 니팔, PL, 푸알, 그렇죠? 히프일, 호팔. 뭔가 이렇게 또 어감이 뭔가 연관성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아주 막 뭐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외우지는 않아도 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신경 쓰면 된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사실은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뭐 아무튼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일단 이 틀을 가지고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씩 예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새로운 용법들을 하나씩 더 추가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지금은 우선 지금 하는 걸 가지고 이해하시는. 그래서 파알이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능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 다음에 PL이라고 하는 것은 팔의 입장에서 PL로 번역되면 이거는 강조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조.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동사 자체의 동사 자체의 형태가 변하면서 의미가 다른 의미를 첨가되는 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먹다의 강조형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 입장으로 한다면 먹는데 뭘 강조를 하고 싶어. 저 사람은 참 먹어. 그러는데 그냥 잘 먹어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잘 먹는다고 하면 부사로 되는데 우리말은 어떻게 하죠? 야, 그만 좀 처먹어라. 이렇게 돼. 아니, 그러니까 먹는데 강조라며 강조.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는다? 처먹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다들 졸리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또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한 번씩 해야 또 잠들이 깨시니까. 자, 부수다, 처부수다, 밟다, 짓밟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래도 접두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말식에는 그 동사 형태가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로 띄어쓰기 하지 않고 하나를 딱 붙여서 쓰잖아요. 근데 영어식 표현에는 항상 새로운 품사가 필요한 거죠. 부사라고 하는 새로운 품사를 가지고 의미를 강조하는 거지 동사 형태 자체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도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의미를 강조하는 게 접두어 형태로 요즘도 그런 문법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또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아무튼 우리 배울 때는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형태로 의미를 강조하는 접두어 형태가 붙어서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만 해도 조금 이해가 쉽죠? 근데 히브리어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파알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밋밋하게 얘기하는 건데 똑같은 요 어근은 기본적으로 먹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단어란 말이에요. 요 어근을 가지고 파형으로 만들면 가장 단순한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먹는 게 아니라 참 이거는 이 뜻을 미리 가르쳐 드리면 요 파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다라는 뜻, 하다. 영어로 말하면 두 동사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동사. 자, 그러니까 근데 그냥 하는데 좀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PL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는 어감이 잘 안 오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는데 강조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하다? 뭐 아무튼 간에 그런 거죠. 그런 그 어감을 이게 지금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라고 할 때 물론 여기서의 PL도 강조형의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건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 해석의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일단 아주 단순하게 PL형은 강조형이다.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데 어떻게 운행하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운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PL형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기는 어렵죠. 왜? 우리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먹다라고 하는 단어가 PL형으로 쓰였다. 근데 그냥 영어로는 기껏해야 eat 이 정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PL형을 봤을 때 이거는 거의 처먹는 수준이구나. 이렇게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고상하게 열심히 먹는 건 없나요? 처먹는 거 말고? 그러고 보니까 막 먹다? 개걸 그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요즘 애들식으로 표현하면 무조건 개자 붙이면 되잖아요. 개 먹다 이런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는. 그러니까 페, 아인, 라메드를 가지고 이 파알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고 133페이지 거기 이제 보시면 다시 왼쪽에 보면 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건 파알로 합시다. 파알로 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샤마아. 이건 또 어떻게 되냐면 신, 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모음이 뭐가 쓰인 거예요? 아잖아요. 이렇게 쓰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샤마. 그래서 이게 파알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형인지를 알려면 뭘 보면 된다? 모음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까 이거는 파알. 자, 그 다음 밑에 니프아를 보니까 이제 샤마아하고 니시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샤, 맴, 아인인데 여기에 이제 니프아는 항상 뭐가 붙냐면 앞에 눈이 붙는 거예요. 눈이. 새롭게 단어가 하나 이렇게 알파벳이 하나 붙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걸 어떻게 모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니로 해줘야 되는 거. 니.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니. 그 다음에 니프로 해야 되니까 요거는 쉐바. 이렇게 찍어주면은 니시 이렇게 되잖아요. 니시. 그죠? 니시. 그 다음에 아를 해야 되니까 니시마. 그러니까 니시마. 그러면 샤마의 무슨 형이 되는 거다? 니프아 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샤마와 니시마는 어떤 관계다? 샤마는 들었다가 되는 거고 니시마는 들렸다가 되는 거죠. He was heard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여기에 어떤 모음을 붙여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는 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지금은 규칙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패턴들이 눈에 띄게 보이지 조금만 불규칙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패턴들이 막 안 보여요. 그럼 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이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것만 알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이게 지금 어떤 단어를 어근으로 하면서 어떤 걸 어근으로 해서 어떤 형태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는 게. 근데 물론 어느 정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팔과 니프알은 그런 기본적인 능동의 의미에서 수동의 의미로 넘어간다는. 그 다음에 밑에 PL, FR 관계를 보면은 또 봅시다. 쉬베르죠? 쉬베르. 그쵸? 쉬베르. 이거는 신, 벳, 레시를 가지고 쓰는데 이거는 신, 벳, 레시란 말이에요. 이거의 PL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쉬베. PL니까 쉬베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베르. 그렇죠? 그럼 요걸 가지고 PL형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의 파일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샤바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L형은 여기 가운데 점을 하나 찍어주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건 뭐 이것까지 굳이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쉬베르 이렇게 읽으면 된다. 그럼 PL형이다. 그러면 이제 이 뜻은 뭔가 봤다면 she smashed into pieces. 영어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산산조각내다 이런 뜻이죠. 산산조각내다. 자, 그 다음에 이거의 수동태형이 푸알형인데 PL의 수동은 푸알인데 그러면 어떻게 푸가 우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바르. 그렇죠? 슈바르. 산산조각 나졌다 이런 의미예요. 산산조각 나졌다. 자, 그 다음에 히프일 이건 어떻게 만드는가 보면은 자, 똑같이 아까 이제 파알에서 히프일 가는 걸 생각을 해보면 파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히프일을 만들려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그렇죠? 히프니까 히프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히프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히프일. 그러면 여기서 보면 지금 이제 히프일의 예로 나온 게 뭐냐면 어근은 뭐가 되냐면 맴, 라메드, 카프예요. 네. 맴, 라메드, 카프가 어근이에요. 이건 뭐냐면 멜레크 해가지고 왕이란 뜻이었고 이게 말라크 하면은 왕으로서 통치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거의 히프일이 되면 요렇게 그러니까 모음만 찍어요. 히프니까 여기서는 뭐 히물리크. 그러면은 요 맴, 라메드, 카프를 가지고서 만들 수 있는 히프일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히프일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영어로 따지면 사역동사 같은 거예요. 누구누구를 왕으로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왕이 되는 거하고 누구를 왕이 되게 하는 건 다르죠. 아까 그냥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거의 파일형이었다면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건데 이거의 히프일 형태가 되면 누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거의 리프힐 형태였으면 뭐였어요? 통치를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PL형이 됐다. 만약에 PL형이 됐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통치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세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 느낌이 잘 안 오지만 어쨌든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연습을 좀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무슨 연습을 하냐면 이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나중에 독해에 도움이 되는 그래서 연습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자꾸 하다 보면 이 그 히브리어 동사의 어떤 그 발음이라든가 이런 구조에 대해서 좀 익숙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거를 평상시에 이렇게 좀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거를 이제 외워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외우시라는 거예요. 팔, PL, 그죠? 팔, 니프알, PL, 요걸 가지고 팔, 니프알, PL, 푸알, 히프일, 호팔, 히트파일. 요 정도는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서 그 다음에 이제 의미를 하나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것대로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요거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팔은 기본, 그렇죠? 기본의 수동형이 뭐다? 리프알. 그 다음에 강조, PL. 강조의 수동, 푸알. 그 다음에 사역, 히프일. 사역의 수동, 호프알. 그 다음에 제기, 히트파일. 히트파일이 맨 위에. 이건 이제 수동의 의미가 없죠. 내가 나한테 이제 하는 거니까 주어가 자기에게 목적어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수동의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한번 쭉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서 왜 이걸 하시라고 하냐면 호팔 그러면 딱 일단은 기본적으로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게 뭐였더라 이러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최소한 요 정도는 어감이 좀 와야 되냐면 히필 그럼 사역 니팔 수동 PL 강조 푸알 아마 강조 수동 이 정도는 여러분이 느낌이 와야 그래야 독해를 하면서 이게 지금 PL로 쓰였네 이게 뭐로 됐는데 이래야 이게 조금 느낌이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요 연습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파알이니까 요거 페, 아인, 라메드 요거를 써놓고 이제 모음을 붙이는 거예요. 파알 그러면 파알 요렇게 파알 그 다음에 PL 그러면 PL 요렇게 니프알이죠 니프알 자꾸 PL부터 제가 니프알 그러면 눈을 붙이고 니프알 요렇게 그렇죠? 니프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PL은 PL 이렇게 PL 이에자 원래는 PL형의 중간에 점이 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점을 쓰면 안 되는 알파벳이기 때문에 안 써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복잡해지는데 우선 여러분 그런 거 무시하고 그냥 PL 그다음에 푸알은 어떻게 푸알 이렇게 푸알 그다음에 히프일이니까 히프 일 그렇죠? 히프 일 이렇게 해가지고 히프 일 모음을 이제 교재에 나눠드린 걸 보면서 참고하면서 그 다음에 호프알하면 호 요렇게 해서 호프 알 히트파엘 히트 그러니까 히트 파엘 이런 식으로 이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시면서 만들어가는 걸 하다 보면 이걸 이제 쭉 자꾸 반복하다 보면 다른 동사의
아, 이게 지금 뭐구나 라고 하는 것이 다른 동사에서도 좀 더 쉽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연습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134페이지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일일이 외우라고 해서 뭐 이게 장난 아닌 거예요. 지금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이제 7가지 종류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넘기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간단히 말하면 요 팔 하나에 요 형태가 다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겠어요? 팔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동사를 말할 때 기본적으로 파알이라고 하는 요 페, 아인, 라메드라는 요 어근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동사가 몇 개예요? 7개. 7개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지금? 이거. 이해되세요? 제가 간단히 말하면 파알에서부터 첫 번째 파알 해가지고 쭉 해서 어디까지? 히트 파일까지 왔죠? 히트 파일까지 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뒷페이지 134페이지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첫 번째 빨간색 퍼펙트, 임퍼펙트, 임퍼레티브 쭉 해서 나오는 게 지금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란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다 뭐가 있다? 8개. 그러면 간단히 말해서 요거를 어근으로 하는 동사의 형태가 논리적으로 몇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7 곱하기 이게 뭐로? 변화표로. 근데 요거는 3인칭 남성 단수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뭐예요? 3인칭 남성 단수, 3인칭 여성 단수, 2인칭 남성 단수, 2인칭 여성 단수, 복수 해서 하면은 또 나요. 예. 규칙 동사. 영어로 말하면 원형 ed 요러면 끝나는데 불규칙은 멋대로잖아요. do, did, don't, take, took, taken. 그건 또 따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러고서 이걸 외워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걸 가지고서 활용을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파일부터 시작해서 히트 파일까지 기본적인 동사의 형태들이 있고요. 그것에 이제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퍼펙트 하면은 이거는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완료형. 그렇게 쓰세요. 완료형. 그다음에 imperfect 이거는 미완료형. 그 다음에 세 번째 imperative 이거는 명령형인데 보통 이제 명령형 이제 우리말에는 뭐 명령형 거면 구별 잘 안 하는데 이 imperative는 특별히 2인칭에 대한 명령을 말할 때 imperative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cohortative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주로 어떻게 되면 청유형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1인칭에 해당되는 명령형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재에 따라서는 2인칭 명령형, 1인칭 명령형 이렇게 말하는 교재도 있고 어떤 교재는 명령형 이렇게 하는 거는 2인칭만 해당되는 거고 청유형 이러면은 1인칭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이 구별이 막 뒤죽박죽돼서 이게 정리가 안 될 때도 안 그래도 복잡한데 용어도 통일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단하게 말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juicive라고 하는 거는 3인칭 명령형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흔히들 그냥
이 히브리 문법에서 명령형 그러면 이 명령형 이렇게 말할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말 그대로 2인칭의 명령형을 해당되는 명령형일 수도 있고 1인칭, 2인칭, 3인칭을 다 포괄적으로 명령형이라고 부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를 특히 히브리어 공부할 때는 또 헬라어도 나중에 마찬가지인데 그걸 구별해야 되고 명령형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 명령형이 있는데 1인칭을 뭐라고 부른다? 이거를 cohortative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말로는 청유형. 영어에서는 보통 let's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뭐 하자. let me. 2인칭을 이거를 흔히들 말하는 이게 말 그대로 명령형이에요. 영어로 imperative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인칭 명령형이 이거를 jussive. 우리말로 할 때 보통 간접 명령 이렇게 해요. jussive는. 그러니까 let him go. 그러니까 그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로 하여금 가게 하라 이거를 누구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2인칭 명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 3인칭 명령과 2인칭 명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 논문 가지고 논쟁이 많아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자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변화 형태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선에서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시자고요. 자, 그 다음에 infinitive construct 하는 거는 이거는 부정사 연계형. 부정사 연계형. 자, 이게 명사에서 말한 것처럼 명사에 절대형이 있었고 연계형이 있었던 것처럼 부정사에도 연계형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사가 동사의 기능도 하면서 명사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finitive, absolute 하면 부정사 절대형. 자, 부정사를 연계형으로 쓸 때와 절대형으로 쓸 때가 또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부정사인 것 같은데도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articiple 하면 이거는 분사입니다. 분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어상의 정리를 좀 하셔야 이게 어느 맥락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아무튼 그러니까 내용이 좀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이게 뭐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려고 하면 이게 해도 이게 지금 이 숲에서 헤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얘기가 달라요. 완료다, 미완료다, 앞으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뭐 명령형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앞에서 이거는 그러니까 명령형이다, 명령형이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파일형이다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무슨 형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얘는 지금 동사의 기본적인 스템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걸 가지고 명령의 의미로 쓰고 있느냐, 무슨 의미로 이건 다르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135페이지가 이제 이게 가장 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 루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동사에 있어서 세 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진 기본 뿌리죠. 루트.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루트가 뭐냐면 카프, 테트, 라메드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루트를 쓰는 건데, 자, 이걸 가지고서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파일형을 만든다. 그렇죠? 파일형을 만든다. 이걸 가지고 파일형을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파알이니까 파아 해서 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읽으면 카탈 이렇게 돼. 카탈.
이거는 죽였다 알았죠? 죽였다. 카탈. 죽였다.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서 이제 만드는 거죠.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가장 기본형인 파알형을 가지고서 이렇게 파알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니프알형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니크탈. 니크탈 해보세요. 니크탈. 아까는 죽였다고, 이건 뭐예요? 죽임을 당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엘형은 키텔이죠. 키텔. 키텔. 이건 어떻게 됐어요? 죽였다의 강조형이니까 쳐 죽였다. 쳐 죽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강조형의 표현들을 그때그때 뉘앙스에 맞게끔 그렇게 변화해서 다 말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피엘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푸알은 뭐예요, 그러면? 피엘의 수동형이니까 쳐죽임을 당했다. 이런 게 되겠죠. 히프일, 이거는 죽이게 했다는 거죠. 살인교사예요, 살인교사. 호프알. 호프알은 뭐예요? 수동형인데 사역으로 수동이에요. 그러니까 A가, 자 보세요. A가 B로 하여금 C를 죽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는 B로 하여금 C를 죽이게 했으니까 A의 입장에서는 뭐가 쓰이는 거예요? 히프일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죠. A는 B로 하여금 C를 죽이게 했다 할 때는 A한테는 히프일이 되는 거고, B의 입장에서는 A로부터 C를 죽이게 했다. 죽임을 당하게 했다라는, 이게 지금 B한테 가는 겁니까? C한테 가는 겁니까? 호팔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 호팔은 수동에 자기는 죽임을 당했는데 A가 누가를 시켜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는 A가 C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게 다 번역이 얼마나 어려워요. A가 B, C를 죽였다, 또 A가 B로 하여금 죽이겠다 이럴 때 히프리 쓰냐 호팔 쓰냐 이런 거는 그때에서 이제 얘기가 달라진 거예요. 진짜 누가 죽였는지, 누가 사주 받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이 그림 놓고 A인지 B인지 C인지 이게 우리말로 설명하려면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C는 A가 B로 하여금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호팔로 딱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다 보면 그럼 나중에 성경책 해석할 때 엄한 사람이 죽인 걸로 막 해석되면 곤란하잖아요. 정확히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히트파엘은 뭐겠어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히트파엘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의미가 그렇게 나오는데, 죽였다, 쳐 죽였다,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되는데, 그거의 완료형이냐, 미완료형이냐, 명령형이냐. 그러면 죽여라. 그러니까 이 카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팔의 명령형이 되면 죽여라가 되는 거고, 피엘의 명령형이 되면 뭐예요? 쳐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고, 니프알의 명령이 되면 어디 가서 제발 좀 죽임 좀 당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게 된다.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두시고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어 동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이해해야 되는 포인트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앞으로 계속 공부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완전하게 다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말하면 팔, 피엘, 푸알 해가지고 막 니푸알 쭉 나왔는데, 그러면 모든 동사들이 다 그게 아니라 빈도수를 따져볼 때는 팔, 니푸알 뭐 이런 게 되게 많은 거고, 호팔, 푸알 이런 거는 거의 뭐 1%, 뭐 0.3% 이래요. 거의 성경책 가봐야 만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된다. 어쨌든 근데 히브리어 전체 체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를 보기에 앞서서 141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선 141페이지 보면
칼 퍼펙트 그 다음에 스트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칼은 일단 파알이란 뜻이고 파알로 이해하시라고 그랬고 퍼펙트라고 하는 거는 완료형이라고 해서 완료형. 그러니까 파알의 완료형에다가 스트롱 하면은 이것은 강동사라는 의미로 보통 이 교재에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규칙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규칙 변화. 그러니까 파알의 퍼펙트의 스트롱, 또 니팔의 퍼펙트의 스트롱, PL의 퍼펙트의 스트롱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아니었으면 제가 이걸 시작도 안 하는 거죠. 이거 여러분 뭐 외우라고 하면 뭐 남아 있을 뿐이 없기 때문에. 자 우선은 이제 그랬을 때 이 얘기가 뭐냐? 자, 아까 말한 대로 카탈 이렇게 되면은 히브리어 동사는 이제 하나씩 좀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히브리어 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그 히브리어 동사가 이렇게 카탈 해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어떤 뭐 이게 팔, PL 어떤 형태든 뭐든지 간에 요 하나가 딱 성경책에 딱 쓰여 있는 요 하나를 딱 보면 뭐하고 뭐를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첫 번째 인칭과 두 번째 시제가 다 이 안에 표현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칭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단수냐 복수냐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성 여성 요게 다 표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에 그 모든 내용이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영어 같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죽였다 이러면 누가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히브리어는 카탈 이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서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성이 죽였다는 얘기고 3인칭 그가 죽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딱 보는 순간. 자 그랬을 때 가장 우리가 아까 팔, 니프알, PL, 푸알 이렇게 외웠던 거는 뭐에 해당되냐면 3인칭 남성 단수의 변화형을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 니팔, 이렇게 했던 거는 다 3인칭 남성 단수. 그리고 이 3인칭 남성 단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인칭 남성 단수 완료 형태가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그 내용들이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되고 사전에는 요 형태가 나와요. 요 형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보면 카탈 이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책들에서 가볍게 그냥 죽였다 이렇게 요 단어의 의미를 번역하기도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가 죽였다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인칭이 변한단 말이에요. 자, 인칭이 변할 때 어떻게 변하느냐? 어근에 해당되는 단어 3개가 있으면 지금 우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완료형과 미완료형만 구별하면 되는데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변화가 있어요. 뒤에 인칭이 변해요. 여기에다 갖다 붙이는 거는 다 무슨 형이다? 완료형이다. 그 다음에 앞에 붙이면은 미완료형이 됩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과거의 의미를 얘기할 때, 그 다음에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의미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간단하게 과거형, 미래형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완료형, 미완료형. 그러나 늘 그렇게만 쓰이는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말씀 하나씩 익혀가시자고요. 자, 그러면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변한단 말이죠. 여기서 변하면 요걸 보고서 인칭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141페이지에 나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제 보면은 맨 처음에 3인칭 남성 단수 3MS가 3인칭 M은 남성, S는 단수 이런 뜻이에요. masculine 그러죠? 남성. 그 다음에 S는 singular. 그래서 단수. 그래서 카탈. 그럼 그가 죽였다. 그 다음에 요 카탈 뒤에 해가 이렇게 붙으면 카틀라 이렇게 발음을 하면서 3인칭 여성 단수가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발음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카탈인데 그러면 카탈라 이렇게만 바뀌어도 할만한데 카틀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칼형이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음을 신경 쓰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어떻게 봐야 된다? 카프, 그러니까 코프, 그 다음에 테트, 라메드에 해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여성이야. 뒤에 여성이 붙었다. 앞에 뭐라고 읽든지 간에,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 이제 그렇게 봐버릇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인칭 남성 단수는 뭐가 붙어요? 타브가 붙은 거예요. 타브가 붙는데 뭐라고 읽는다? 타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탈타 이렇게 나와요. 카탈타. 그리고 2인칭 그러니까 EFS 2인칭 여성 단수는 카탈트. 미아타, 미아트 이런 거랑 지금 이 라임이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처음에 히브리어는 모음이 찍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음을 거두고 보면 2인칭 남성 단수와 2인칭 여성 단수가 형태가 같아요. 뭘 가지고 확인한다? 문맥. 원래는 똑같이 이렇게 쓰였을 거예요. 나중에 모음을 바꿨겠죠. 모음을 붙일 때 그리는. 자, 그 다음에 1인칭 단수는 카탈티. 예, 카탈티. 그러니까 카탈타 이것만 해도 이렇게 하니까 파알과 관련된 것 같은데 3인칭 복수만 되면은 카틀루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전혀 뭐 이게 파알인지 뭐 이게 감잡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인칭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성이라고 해서 3인칭일 때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똑같이 이 형태를 쓴다는 뜻입니다. C는 common 해가지고 그러니까 카틀루에서 바브가 붙어요. 바브가. 그러면 3인칭 복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인칭 남성 복수 그러니까 P는 M은 masculine, P는 plural 해가지고 카탈템 이렇게. 그 다음에 케탈템 죄송합니다. 여긴 또 아예 케탈템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2인칭 여성 복수는 케탈텐. 1인칭 공성 복수. 이거는 이제 우리는 똑같이 이거는 카탈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활용해서 공부하실 때 신경 써야 될 거는 어쨌든 밑에 다 나오니까 뭐 다 나중에 보면 다 있어요. 완료형이 뭐다 3인칭에서 쓰는데 그걸 일일이 보면서 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만 구별하냐면 동사가 있는데 원형은 위에 써 있으니까 그렇죠? 원형 위에 써 있고 밑에 보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대충 보니까 모양이 이렇게 뒤에 있고 뒤에 이게 붙는 거죠. 뭐가 붙어요? 이건 이제 요즘 눈에 익혀놔야 되나 봐요. 헤이, 타, 트, 티, 우, 템, 텐, 누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뀔 거예요. 요거는 그대로 붙을 테니까 이렇게 붙으면 요게 지금 인칭 변화를 하고 있는 건데 완료형이겠구나. 왜? 뒤에 붙었으니까. 뒤에가 변하면서 인칭이 변하기 때문에 완료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완료형으로 인칭이 변하는 그 알파벳 모음 그러니까 자음들을 3인칭 남성 단수 때는 아무거 안 붙고 그 다음에 여성일 때는 해가 붙고 그 다음에 타브가 붙고 티, 우, 뭐 템, 텐 이런 것이 붙는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있으면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카틀라, 카탈타 저도 뭐 이걸 연습을 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카탈티 그 다음에 카틀로, 케탈템, 케탈텐 카탈누 이렇게 하면서 거의 뭐 입에다 달달달달 하는데 다 소용없습니다. 카탈만 됩니다. 다른 동사 넘어가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방언도 아니고 뭐 카탈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딴 단어 가면은 해보세요. 그러면 안 돼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지금 다 되냔 말이에요. 이게 다 나중에 보면. 자,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동사의 이 루트가 되는 세 글자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완료형을 만든단 말이에요. 또 미완료형도 만든단 말이에요. 완료형을 만들 때는 뒤에가 인칭 변화를 나타내 주는 것들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야샤브, 자카르, 카타브, 샤마르, 카바츠,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3인칭 남성 단수, 여성 단수, 뭐 2인칭 이게 할 때 보면 빨간색 보면은 다른 거는 다 신경 쓰지 말고 똑같이 어미 변화가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볼 수 있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166페이지. 칼, imperfect, strong. 이거는 이제 팔 가장 기본형이죠. 능동의 의미이면서 가장 단순한 의미인 팔에 해당되는 거에 imperfect라고 하는 건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시제를 표현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정법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다양한 용법으로 쓰여요. 그럼 아무튼 이게 팔이란 그러니까 팔 동사 형태의 imperfect 형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그게 뭘 얘기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trong이라고 하는 이거는 강변화, 강동사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규칙 변화 다 같은 얘기예요. 이건 어쨌든 그래도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이 검은색만 생각해 보면 이거는 카탈 동사가 쓰인 거죠. 죽이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3인칭 남성 단수를 표현할 때는 이번에는 이제 앞에가 변하는데 앞에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쓰이는 알파벳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요드가 붙으면 3인칭 남성 단수예요.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크톨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정도는 기억해 두세요. 이크톨 시작. 이크톨. 그러니까 이크톨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어떤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용어로 이크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크톨 그다음에 카탈 요 정도는 기억을 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문법 용어에 쓰이기 때문에 카탈 그러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냐면 이거는 퍼펙트죠. 퍼펙트. 그러니까 완료형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완료형 이렇게 말 안 하고 그냥 카탈 이렇게 말해버릴 때가 많아요. 이 문법 용어에서. 그 다음에 이크톨 그러면 이거는 미완료형. 그러니까 이거는 A 동사의 카탈형이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A 동사의 이크톨이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 이런 용어가 굳어졌냐면 카탈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문법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예 무슨 문법 용어처럼 굳어져 버렸어요. A라는 동사의 이크톨형입니다. 카탈형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카탈형이다 그러면 완료형이고 이크톨이면 미완료형이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오늘은 그냥 들어두세요. 이런 게 있다.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빨간색을 보면 요드, 타브, 그 다음에 2인칭 여성 복수 EFS를 보면 타브하고 뒤에 요드가 붙죠. 요거는 이제 2인칭 여성 복수다라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 형태를 보니까 위에 3인칭 여성 단수 3FS하고 EMS가 형태가 같아요. 그렇죠? 앞에 타브가 붙는 걸 보면 그랬을 때 이것도 문맥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인칭 공성 단수 1CS예요. 1CS는 앞에 알레프가 붙는다는 거. 알레프. 그 다음에 3인칭 남성 복수 3MP 이거는 앞에는 요드가 붙었다가 뒤에는 바브가 붙어요. 자, 아까 완료형일 때는 항상 완료형일 때는 여기서만 변화가 있었죠. 근데 미완료형일 때는 여기도 변하면서 때에 따라 여기가 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여기는 무조건 붙으니까 여기에 뭔가 이제 이거예요. 컴퓨터로 활용할 때는 기본형이 나올 텐데 이 기본형과 다른 뭐가 앞에 붙었다. 그러면 이건 미완료형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또 이제 밑에 보면은 문법 설명이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조금 이게 미완료형이 쓰였구나.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하나만 남았습니다. 힘내시고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136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자, 지금 이제 뭘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아까 이제 스트롱이라고 하는 개념, 스트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강변화, 혹은 뭐 강동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규칙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 weak, 그래서 약동사, 약변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인데, 여러분 이거 이제 들어만 두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컴퓨터를 통해서 뭘 확인할 때 이제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나중에 좀 쉽게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용어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그 테이블 왼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게 문법 책에 보면 이렇게 쓰이니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라고 하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원하고 구트럴 돼 있는 거는 이 말이 뭐냐면 구트럴 해가지고 후음이라고 뜻이에요. 후음. 자, 그래서 이 후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알레프, 그다음에 헤이, 헤트, 아인, 또 이제 레시도 포함되기도 하는데 정확히는 뭐 여기까지 하는데 요 알레프, 헤이, 헤트, 아인 이거를 후음이라고 하거든요. 예, 후음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점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요 하는 말을 잠깐 한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단어들은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으로 변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 정도 그렇게 듣고 계세요. 이제 설명을 이제 앞으로 할 테니까. 이제 그래서 이 의미가 뭐냐면 파, 알. 요게 기본적으로 히브리어 동사에 있어서 히브리어의 동사라고 할 때는 파알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알이라고 하는 게 동사라는, 그러니까 뭘 하다라는 거고, 우리말로도 동이라는 게 뭘 행동한다는 거잖아요. 동사. 포알, 쉔포알 그러면 동사라는 의미거든요. 자, 이걸 가지고서 요 페, 아인, 라메드라고 했을 때 모든 동사들은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는데 물론 두 개짜리도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세 개로 하나의 어근을 만들어서 동사를 만드는데 요 자리를 파알이라는 이름을 써서 요 자리를 페 자리, 요거를 아인 자리, 요거를 라메드 자리 이렇게 불러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근데 이거를 조금 더 그냥 일반화해서 요거를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의미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1구트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자리에 구트럴이 후음이 오는 동사들 그런 의미예요. 이때는 뭔가 아까 우리가 막 변화형을 배웠죠. 그 변화를 할 때 뭔가 이게 규칙적으로 변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요 자리에 후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걸 뭉뚱그려서 원 구트럴 이렇게 부르는 거고 세컨 구트럴 하면은 두 번째 자리에 구트럴이 왔을 때 그 다음에 3 헤트 아인 이건 뭐예요? 세 번째 자리에 헤트란 단어로 끝나거나 아인으로 끝날 때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 다음에 3 알레프는 뭐예요? 3번 자리가 알레프란 단어로 끝나는 단어들. 그 다음에 3 헤이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first 요드는 첫 번째가 요드로 first 눈은 첫 번째 눈이 왔을 때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제 현대식 요즘 들어서 이 용어를 많이 쓰고요. 또 예전의 책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구트랄, 두 번째 구트랄, 세 번째 구트랄 할 때 세 번째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되면 이 동사에 의하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가 아인으로 끝날 때 이런 건데 지금 보면은 이거를 어떤 문법 책에서는 라메드 아인 동사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라메드 자리에 아인이 왔을 때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를 분류하는 겁니다. 이건 뭐 별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책을 볼 때 이거를 모르면,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뭐 봐도 모르겠고 그냥 미궁으로 빠지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표에 보면 first ein 이거 있죠. 중간에 보면은 first ein 이게 있잖아요. first 요드 그렇죠? 예. 이건 이제 옛날 표현을 하면 폐요드 동사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책 찾아보면 폐요드 동사. 그래서 우리 책은 뭐라고 해놨나 그랬니? 이게 또 좀 시간이 되는 거라. 여기 있네. 여러분 차례를 보세요. 차례를 보면 그냥 제일 끝에 서문 나오는 차례 보면 서문하고 같이 나오는 차례 보시죠. 여기 이렇게 차례 중에 쭉 넘기다 보면 서문 나오기 바로 전에 그죠? 거기 보면 그 얘기예요. 지금 폐 후음 동사, 폐 알렙 동사, 아인 후음 동사, 라멧 후음 동사, 라멧 알렙 동사, 라멧 해 동사, 폐눈 동사 이런 얘기가 이게 뭔 얘기냐면 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런 자리에 이런 것들이 오는 거.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보세요. 요건 지금 그럼 뭐예요? 폐 요드 동사 이렇게 나올 거예요. first 요드니까 폐 요드 동사.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뭔지 모르는데 요렇게 오고 요렇게 생긴 동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를 만들려다 보니까 여기 또 뭘 붙여야 돼요? 요걸 또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뭔가 축약이 생기고 발음이 바뀌는 변화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외웠던 거 다 어떻게 된다? 이크톨 꽝인 거예요. 그거는 그랬을 때 왜 카탈 동사를 썼냐? 왜 카탈 동사 내용도 좀 흉측한 죽였다, 뭐 쳐 죽였다, 뭐 이걸 가지고 예사람들이 자꾸 외웠냐면 카탈이 보니까 카탈 동사라고 하는 게 이거가 아까 이게 이제 불규칙을 일으키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136페이지 나와 있는 요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단어가 히브리어에 생각보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카령부터 해서 히트팔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 이걸 다 조사해 봤는데 제일 무난한 게 뭐다? 죽이다 받기, 죽이다. 그래가지고 죽이다, 죽였다, 쳐 죽였다, 뭐 스스로 죽었다, 죽이게끔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로 이제 외우게 된다. 그래서 카탈 동사가 가장 그 변화형을 외우는데 사용되는 동사가 됐다라고 하는 좀 아이러니로 그렇게 해서 카탈 동사를 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이거는 불규칙 또 약동사기 때문에 기본형하고 밑에 변화된 게 변화형이 많이 심하게 변화될 때 보면 다 이런 형태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셔라 하는 거. 물론 이제 불규칙도 있지만 용어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까지 다시 한번 보면은 doubly weak 이건 뭐냐면 약동사인데 두 녀석이 속썩이는 거예요. 하나만 들어가도 지금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doubly weak 동사라고 해요. 이중 약동사. 그러면 앞에서 변할 때 뒤에서 변할 때 막 지금 얘는 뭐 미완료형일 때도 신경 써야 되고 완료형일 때 신경 써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요 자리에 후음이 왔기 때문에 그 인칭 변화가 될 때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컨소넌털 하는 거는 자음이 두 개인 경우예요. 두 개인 경우. 이때는 또 어떻게 변하는가. 그 다음에 geminate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것도 바이컨소넌털하게 해당되는 건데 두 개가 중복돼서 겹쳐 있는 경우 이럴 때는 또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 모든 케이스들을 다 정리해서
대표적인 동사들만 가지고 이게 이 발음을 변화를 한 게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만큼이라는 거죠. 이만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외우려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원리만 이해하고 그렇게 변한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컴퓨터를 활용을 도와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얘가 이거를 해석을 했느냐 기본적인 건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죠. 아직은 그걸 가지고서 여기서 이거를 뭐 완료형이다 미완료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고 분석을 해 놓은 거를 의지하면서 이제 해석을 해 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내용을 오늘 이제 동사에 대한 개요적인 내용을 지금 한 뭐랄까요? 한 절반 정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하면 목차만 읽었잖아요. 목차만. 이런 거면 이게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까 명령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개괄적으로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본문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그 의미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쓰이고 그걸 이제 현장을 보면서 지금 이제 오늘 설명드린 거는 이제 하나씩 이제 채워 나가시면 됩니다. 지금 이걸 뭐 한꺼번에 가지고 계시기 힘듭니다. 그랬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태까지 열심히 해오셨으니까 부탁드리는 거는 일단 여러분이 뭐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팔, 니팔, 피엘, 푸알, 히프일, 호팔, 히트파일 요 정도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것도 막 낯설면 안 돼요. 요 정도는 쭉 아까 말한 카탈 뭐 이거 하지 마시고 요것만 기본적으로 해서 일단은 이 동사의 무슨 이게 이 동사의 히필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정도는 딱 와야 돼. 마치 영어로 말할 때 자 여러분 이거 수동태잖아요. 근데 수동태가 느낌이 막 이러면 그만큼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는. 다만 영어는 능동태, 수동태 두 개였는데 히브리어는 몇 개로 늘어난 거다? 7개로 늘어난 거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그걸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뭐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